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가격 내년에 2배 오른다 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월가에서 코인 거래소 직접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스텔라와 이더리움 그리고 트론 소식,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일단 거래소 비트코인 유출량이 7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은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낮은 기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반응이 나오게 되면 세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윌리 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보다는 좀 더 길 것 같고, 약세장이 2015년 대비보다는 생각보다 짧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2년 만에 10배 풀리는 김치코인이라고 해서 컴투스 코인인데요. 우리는 위믹스처럼 더 풀고 장난 안 칠게, 대놓고 많이 풀어버릴 거야. 어피트 빗썸 만약에 가면 많이 사죠. 그리고 2022년도 투자자 중에 도건 FTX 뽀글이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댓글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국내 거래소에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상장이 좀 덜 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국내 투자자 손실률은 좀 적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110달러 선도 무너지기도 했었고,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연준이 5월달, 4월달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연준이 자산으로 어떻게 보면 증식하는 그 의욕을 꺾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연준 의장이 직접. 근데 그 시점이 이제 12월 연말에 도달하면서 거의 달성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섭게 테슬라가 많이 내려가면서 지금의 재벌 순위가 바뀌었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품 주식, 그 명품 그룹이라고 하는 명품 주식이 있는 루이비통 있고 이런 쪽 있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가장 탑 순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있는 위치에 이런 영향을 받았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에 테슬라 또 전기차에 따른 문제점 계속 뉴스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CEO가 오히려 테슬라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트위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이번 불경기에 따른 대응적 요건이 약간 좀 부실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번에 또 어떻게 보면 출고하는 물량도 이번에 좀 재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이번 조정이 나왔고, 내년에 비트코인 남아져 있는 물량을 과연 팔 것이냐에 따른 그런 점도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심하게 또 계속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주식에 따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기준으로 전세계 비트코인 관심도는 여전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점 대비 74%대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만큼 관심도도 마찬가지로 내려왔다. 근데 재미난 점은 관심도가 최하점까지 내려갔었을 때 시점으로는 오히려 그게 최저점 때와 유사하게 맞아떨어졌더라,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이제 시장에 따른 이제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죠. 유럽 연합 27개국이 배럴당 60달러 유가 상한선을 내년 2월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는 오히려 팔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 틈새 수혜자가
또 발동을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 우리는 거기에서 이득만 챙길게 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 인도는 저렴한 가격에서 대량 구매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애플 52주 신접점을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도 그만큼 체력이 튼튼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침체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 아이폰에 있는 판매율도 생각보다 조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맥북에 따른 할인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이번에 약간 눈치 빨랐던 사람들은 미리 선제적 대응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빗이나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런 쪽으로 이제 김프를 좀 보면 김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즉 이제 시장에 떠나갈 사람 다 떠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인데요. 옵티미즘, 아비트럼이 1, 2트랜잭션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만큼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더에 있는 가격과 또는 내가 레이어2를 좀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못해도 거의 21년도 9월달 수준만큼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TVL 자체가 생각보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좀 더 반등에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보인다고 하면 그나마 이제 레이어2도 움직이고 이더에 있는 가격도 방어가 되는 형태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척도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이고, 스텔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해 인상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과 그리고 결제 건수가 176%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3에로 캐피탈 설립자가 2023년도 예측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뽀글이 형이 유죄를 인정을 했고 DCG는 SEC에 고소를 당하고 테더는 디팽이 안 될 것 같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용석 유튜버에서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의 메타콩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두희 씨가 집과 차가 있는데 야 이거 도대체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지니어스를 통해서 홍진호, 기염, 이준석 씨의 연결적 관계도가 형성이 됐었고, 여기서 이두희 씨가 이준석과 친문을 과시를 해서 NFT를 좀 밀어달라고 했던 녹취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준석과 함께 다녔던 사람의 멋쟁이 사자처럼 있다라고 하고요. 정치적 인맥을 동원을 해서 이번에 최근 성매매 비롯 메타콩주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변창호 씨라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은 2번부터 4번은 사실적 관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채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지난 11개월간 비트코인 대부분 매도가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대부분 자금 라인이 별로 안 좋았던 물량들이 꽤 많이 나와 주었다고 합니다. 코어 사이언티픽 채굴량과 매도량이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메인 채굴기 수익성 악화 내용인데요. 2019년도에 출시된 엔템 마이너 S17이라는 모델이 22년도 6월 테라스트 이후 수익성이 하락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1.55만 달러 아래로 거래될 경우 손익 분기점에 밑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 물량도 생각보다 많이 도래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르고 블록체인의 나스닥 거래 중단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주가 영업일 기준으로 30일 연속 1달러를 하회하게 되면 상폐될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레이튼 내년 3월 말 코어 하드포크 메인넷을 적용 전망이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 관련된 소식으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확대 코인 공개 허용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씨알데기 없는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냥 부산의 대체거래소를 격상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인력 풀을 제대로 확충한 다음에 거기 있는 대체거래소에 있는 인력 구성원을 닭살에다가 집어쳐 넣으면 어차피 뭐 기존에 있었던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을 만한 최대 인원수를 확보를 못한다라고 해서 법을 통과를 못할 것 같으면 이런 형태로 우회해서 좀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지 않는다라는 게 맞겠죠. 저보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가산자산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누가 왜 저런 힘을 쓰려고 하는지, 왜 저런 발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대부분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자산적 추이를 보게 되면 부동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때 박상기에 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019년도, 2020년도 때 또 금융위원장의 또 그분께서 재산 공개가 되었을 때 딱 느꼈던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 부동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맨날 까죠. 국회의원님들, 공직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국회의원 수에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봐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양보하는 것 같지만 본인들도 수혜를 보니까 되게 웃긴 것이죠.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트론다워 EEA 합류했다. 그 다음으로 셀시우스 FTX 파산으로 미다스 운영을 종료하겠다. 앞으로의 이제 방식은 디파이와 시파이의 단순화된 수익률을 제공을 해서 윈윈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런 그 다음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누군가한테는 피인수가 될 것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이슈가 별로 나오지 않고 중요 지표 지수 같은 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술주에 있는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좀 더 선물에 미치는 영향 강도 때문에 같이 추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거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좀 낙폭이 좀 컸었죠.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좀 많이 내려왔고 애플도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 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도 못해도 지수 만에 거의 근접하지 할 정도의 거의 되거나 아니면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본다라고 하면 많이 살짝 깨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만에 거의 위아래에 있는 편차 비율로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어느 정도 커플링 돼서 만약에 따라간다고 하면 못해도 비트코인도 여전히 힘이 약세를 보여주겠지만 상반기 주중 안까지는 그 안 좋았던 악재를 다 소화를 시키면서 하반기에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저는 동참한다고 했었죠. 악재의 거의 절정의 시기. 물론 저도 마이크 타이슨에 있는 명언과 똑같습니다. 처맞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본인만의 전략이 체계화되어져 있으면 실패율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전략대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있는 전략을 제대로 잘 세워서 분할 매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저도 이제 평단이 높기 때문에 평단을 많이 낮추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때 2023년도 때 최대한 많은 물량을 이때 좀 많이 소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뭐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많이 나오면 비트코인도 여전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주의는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거의 2000에 거의 회귀하거나 2000이 살짝 깨지지 않겠냐. 2023년도 토탈치로 본다라고 하면, 왜냐면 중국의 상황도 별로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수출 국가들에 있는 그런 상황적 여건도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비트코인 지금 안 좋았던 최악의 시기는 이제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좀 버티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이 최악에 있는 거의 막바지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행복 구간이 많이 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평균 여기 내년에 매수했던 평균치 수익률은 그렇게 마이너스 날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처맞기 전까지는 다 누군가의 전략은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는 전략을 잘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실패했다는 준비적 과정과 전략을 저는 무조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져도 그 다음 준비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실패했었을 때의 그 다음 출구 전략도 꼭 세워두시면서 투자 계획을 잘 세워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